계속 이어서 하면요. 네 번째는 디지털 논리에 대한 얘기인데, 정말 간단한 뭐 엔드 게이트, 오아 게이트 기초니까 그냥 간단하게 한번 뒤져보고, 그 다음에 카노맵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딱 문제가 나오면 카노맵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잘 판단하셔야 돼요. 문제가 났을 때 복잡한 것들은 카노맵으로 풀어서 빨리 답을 내야 되고요. 간단한 것들은 그냥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간단한 걸 카노맵 푸시면 더 느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딱딱 정리해서 그러니까 시간 싸움이라니까. 딱 전략적으로 딱 생각해 가지고 딱딱딱딱 풀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꾸 이제 풀다 보면 모의고사나 기출이나 그런 거 풀다 보면은 전략이 생기는 거죠. 그 전략을 자신만의 전략을 만드셔야 돼요. 그게 이제 합격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래서 기초니까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지금 보면은 엔드 게이트 있잖아요. 엔드 게이트는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입력이 두 개가 있고 출력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둘 다 1일 때만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뜬금없겠지만 기초니까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도대체 게이트는 뭡니까? 라는 거잖아요. 게이트는 뭐예요? 게이트.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보세요. 논리 회로를 만드는 게 게이트죠, 게이트. 그렇죠? 논리 회로. 게이트는 뭘로 만드냐면 플립플롭으로 만들어요. 됐나요? 플립플롭은 뭘로 만드냐면 레치로 만들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까지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소프트웨어도 까지워봤잖아요. 이렇게 까지워 보는 거 되게 좋아해요. 까지워 보는 거. 논리회로, 게이트, 플립플롭, 레치 이렇게 까지워 보는 거 되게 좋아해요. 게이트는 이게 뭐냐 하면 정말 쉽게 설명하면 논리 회로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요소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AND, OR와 NOT 게이트 같은 것들이 있어야 내가 논리 회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이게 필요한, 그게 이제 AND 게이트의 중요한 의미인 거고요. 그러면 이 뜬금없이 이런 것들은 왜 필요하냐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야 회로가 동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요소도 있고 오아의 요소도 있고 낫의 요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전체적인 회로가 동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아 게이트 보시면 둘 중에 하나만 1이어도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오아 게이트의 특성인 거죠. NOT 게이트는 0이 들어가면 1이 나오고 1이 들어가면 0이 나오고, NOT은 다른 말로 인버터라고 해요. 인버터라고 하죠. 근데 보시면요, 요거 보시면 여기 보면 NOT은요 요거예요. 요거 얘는 버퍼예요. 버퍼. 좀 틀려요. 느낌이 좀 틀려요. NOT은 저 앞에 있는 동그라미예요. 그래서 NOT을 이렇게 붙여요. 이렇게 NOT을 붙여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익스클루시브 오아. 그 익스클루시브 오아 시험지 진짜 잘 나오거든요. 요거는 꼭 아셔야 돼요. 익스클루시브 오아 게이트. 익스클루시브 오아 보시면 1의 개수가 홀수개일 때, 학생들은 0, 1, 1, 0일 때 외우는데요. 절대 그렇게 외우시면 안 되고요. 1의 개수가 홀수개이면 1, 짝수개이면 0으로 외우셔야 돼요. 홀수개일 때. 1의 입력이 홀수개일 때. 입력의 개수가 바뀔 수 있으니까. 됐죠? 그리고 난드 게이트는 AND의 NOT이니까요. AND의 NOT이니까 뒤집는 거죠. 이렇게 뒤집히죠. 이렇게 뒤집히죠. 아까
000을 뒤집으면 0111이 되잖아요. 그게 난드인 거예요. 난드. 그 다음에 노아. 노아도 오아의 낫이죠. 그래서 이렇게 뒤집힌 거죠. 이렇게. 원래 0111인데 뒤집으니까 1000이 되는 거죠. 됐죠? 그리고 익스클루시브 노아, 익스클루시브 오아에 낫을 붙이면 되는 거예요. 얘는 거꾸로예요. 1의 개수가 짝수개일 때 1이 되는 거예요. 1의 개수가 짝수개일 때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시험 문제 한번 나왔던 건데요. 범용 논리 게이트가 있어요. 이거를 영어로 유니버셜 게이트라고 하는데요. 유니버셜 게이트의 뜻은 뭐냐면 난드나 노아로 AND OR NOT 게이트를 만들 수 있다. 거꾸로 얘기하면 난드나 노아 하나로 AND OR NOT을 구현할 수 있으니까 난드 하나로 모든 회로를 구성할 수 있다. 노아 하나로 모든 회로를 구성할 수 있다. 라는 게 포인트예요. 자,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AND OR NOT을 따로따로 구현하는 게 편해요? 아니면 그냥 난드 하나 해가지고 걔를 그냥 모든 회로를 표현하는 게 더 편해요? 난드 하나 해가지고 모든 회로를 표현하는 게 더 편하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난드를 이용해서 AND 게이트를 만들 수도 있고 OR 게이트를 만들 수도 있고 OR 게이트를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NOT 게이트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AND OR NOT 필요 없고 NAND 게이트 하나만 있으면 되죠. 또는 노아 게이트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보시면요, 우리가 신문지상에 보면 난드 플래시 메모리라고 그래요. 난드를 이용한 플래시 메모리예요. 난드 게이트 하나로 만든 플래시 메모리예요. AND OR NOT이 안 들어가 있는. AND OR NOT이 들어가 있겠죠. 근데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형태로 들어가 있다고, 이런 형태로. 자, 증명하는 거 되게 간단해요. 증명하는 거 보세요. 뭘 증명할 거냐면 이걸 증명할 거예요. 도대체 난드 게이트 두 개를 붙여가지고 어떻게 AND 게이트를 만들었냐는 거예요. 자, 난드 게이트 두 개 이렇게 붙였죠? 이게 AND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A, B의 난드에 다시 난드를 거치면 이렇게 돼요. A, B의 난드죠. 그거를 두 개로 분리했으니까 A, B 난드, A, B 난드에 그 다음에 이렇게 프라임 붙여버리면 이 프라임이 드모르강 법칙에 의해서, 드모르강 기억나세요? 드모르강 법칙에 의해서 분리돼 버리면 AB 플러스 AB니까 AB 플러스 AB는 AB죠. 그러면 AB죠. 그래서 AND 게이트를 증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구절절히 증명한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증명해서 교육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AND 게이트구나. 난드 게이트로 AND 게이트를 만들 수 있구나. 난드 게이트로 OR 게이트를 만들 수 있고 난드 게이트로 NOT 게이트를 만들 수 있구나. 그러면 난드 게이트 하나로 모든 회로를 만들 수 있으니까 난드 게이트 하나로 그냥 회로를 만들 수 있구나. 그런 개념이에요. 걔를 다른 말로 유니버셜 게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기본 법칙 볼게요. 부울대수. 부울대수가 뭐냐면요. 우리가 어차피 보시면요. 0과 1의 논리 싸움인 거잖아요. 그러면 0과 1을 대신할 수 있는 변수를 이용해 가지고 내가 그거를 잘 조작할 수 있다면, 조작한다는 게 뭐냐면 더 간소화시키면 게이트 수를 줄이는 거잖아요. 그걸 하기 위한 게 부울대수인 거예요. 변수화시킨 거죠. 변수화. 이렇게 변수화. 여기 뭐가 들어가? 1과 0이 들어가고 1과 0이 들어가는 거예요. 변수화시킨 거예요. 변수화. 그래서 교환 법칙 보면 A, B와 BA는 같다. 점은 AND고 여기 플러스는 OR인 거죠. A, B와 BA는 같다. 결합 법칙. ABC와 ABC는 이렇게 결합하나 이렇게 결합하나 같다.
라는 거죠. 이거 수학 법칙이 아니에요. 수학 법칙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 두 개를 AND한 결과와 A를 다시 AND한 결과가 같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먼저 AND한 결과와 이거를 AND한 결과가 같다. 마찬가지 5와 5화가 같다. 분배 법칙 보시면요. 이렇게 분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배하고 우리 수학 법칙처럼 이렇게 분배한 거 같다. A와 B 플러스 B와 C를 AND한 거와 A AND B 그 다음에 O와 A AND C 한 거와 같다. 뭐 그렇게 분배가 된다. 그리고 다중부정, 이중부정하면 원래와 같다. 원래와 같죠? 그렇죠? 그 다음에 드모르강, 이게 제일 중요하죠. 드모르강 법칙. 여기에서 요렇게 부정을 해버리면 각각을 부정하고 요게 요렇게 반전돼요. 이렇게 AND가 OR가 되고 OR가 낫이 돼요. 반전 현상이 일어난다. 요게 드모르강 법칙이다. 기억나시죠? 옛날 기억 이제 점점 이렇게 소환하죠. 소환해야 되죠. 이렇게. 자, 이렇게 돼버리면 이렇게 낫을 해버리면 얘는 이렇게 바뀌고 오화가 AND로 바뀌고 각각을 낫한 거와 같다. 요거를 일반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뀐다. 일반식인 거죠. 그렇죠? 여기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요게 점 된 거, 점이 이렇게 AND로 바뀐 거죠. 여기 점이죠. 여기 점. 여기 점 AND가 오화로 바뀌는 거예요. 됐나요? 자, 요거 부울대수 기본 정리인데요. 요 기본 정리는 당연히 아셔야 돼요. 당연히 요게 왜 필요하냐면 그러니까 수직 전개할 때 이거 간략화 시킨 걸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둘 중에 하나예요. 카노맥으로 풀 건가? 아니면 요 식을 이용해서 빨리 풀 건가? 수식이 간단하면 이렇게 하는 게 더 빠르고요. 수식이 복잡하면 당연히 카노맥으로 푸셔야 돼요. 그거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제로는 A 당연한 거고, A 플러스 1은 무조건 1 나오는 거 당연한 거고, A AND 0은 당연히 0 나오는 거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나머지 것들은 그냥 보시면 되는 내용들인데, 요런 것들. 10번은 요게 A가 1 플러스 B가 되니까 얘가 지워져가지고 A가 되는 거죠. 대체돼요. 요거 보면 A 플러스 A 프라임 B는 왜 A 플러스 B가 되냐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A 플러스 프라임 B는 요게 1 플러스 B하고 같으니까 얘가 1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됐을 때 묶을 때 이 두 개를 묶어주면 이렇게 되고 A 플러스 요거는 그냥 없어지고 A 플러스 B만 남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요. 정말 뜬금없지만 여기다가 1 플러스 B를 집어넣을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좀 넓히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분배하시면 되죠. 이렇게 분배하고, 이렇게 분배하고, 이렇게 분배하고, 이렇게 분배하고, 이렇게 분배해서 나머지 묶으면 A 플러스 BC가 나와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요렇게 쉬운 것들은 그냥 바로 해서 바로 답이 나와야 돼요. 이거는 이렇게 카노맥 같은 거 이용하면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싸움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표준형이 있는데요. 표준형은 뭐냐면, 그러니까 부울대수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항을 많이 쓰긴 하는데 최소항이 있고 최대항이 있어요. 근데 시험 문제에는 최소항이 나올 수도 있고 최대항이 나올 수도 있어요. 같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표현 방식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최소항이 있고 민텀, 그 다음에 최대항, 맥스텀이 이렇게 있어요. 얘는 뭐냐면 변수들을 AND로 결합한 거고 얘는 OR로 연결한 거예요. 얘하고 얘는 서로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반대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대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다 반대로 돼 있어요. 이렇게 반대로 돼 있고. 그래서 1인 경우에는 A, B, C로 표현하고 0인 경우에는 A', B', C'로 표현하면 돼요. 이렇게. 근데 거꾸로 얘는 보세요. 1인 경우에는 A', B', C' 표현하고 그리고 0인 경우에는 A, B, C를 표현하는 거예요. A, B. 아까 반대의 개념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민텀, 맥스텀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하죠. 곱으로 표현하죠. 이렇게. 그리고 얘는 플러스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표준 곱의 항이고 얘는 표준 합의 항이에요. 곱, 합.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얘 보면 많이 들어보셨죠? sum of product. sum of product 곱의 합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항이 이거예요. 이거. 문제의 조건에는 이렇게 주어져요. M 0157 또는 이렇게 주어지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근데 이게 뭔지 아시려면 위에서부터 오셔야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보면 AND항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합의항으로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를 표현할 때 0이면 A', 1이면 A라고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A', B', C'. 그리고 AND. 그래서 실질적으로 000이 들어오잖아요. 000이 들어오면 프라임 되니까 다 AND 해버리니까 1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까 1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1로. 기억나시죠? 아까 얘 곱의 합은 1로, 민텀은 1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1로. 그죠? 1로 만들었죠. 그래서 보시면은 얘가 M0고 얘가 M1이고 소문자예요. 소문자. 그 다음에 M7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문자. 뒤에 건 대문자. 얘는 소문자.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소문자. M0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 텀은 뭐냐면 요거 X 이게 출력인데 출력이 1이 되는 곳 하나, 둘, 셋, 네 개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M0, M1 그 다음에 M5, M7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게 합의 기호거든요. 그래서 0, 1, 5, 7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나누냐면요. 요거 주어진 다음에요. 카노베브로 묶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 해가지고 빨리 카노베 그려가지고 거기다 딱 매칭해가지고 카노베 순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0, 1, 5, 7에다가 딱딱 표기해가지고 묶으면 돼요. 이렇게 묶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친절하진 않아요. 문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뭐 이렇게 카노베가 나오고 그러진 않고 이런 식으로 주어져요. 그럼 이걸로 바로 빨리 변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카노베에다가 숫자 표현해가지고 빨리빨리 집어넣고 이렇게. 그러면 도대체 0, 1, 5, 7은 카노맵상에서 어디를 나타내고 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거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이제 바로 정해진 위치가 있으니까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합의 곱.
하베곡 보시면요. 얘는 맨 처음에 오화로 묶고 그 다음에 엔드로 다시 묶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000이 이렇게 표현돼요. 어떻게 표현되냐면 0이면 1이면 A 프라임, 0이면 A라고 아까 거꾸로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거꾸로 기억나시죠? 거꾸로 표현한다고 이렇게 거꾸로 표현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더 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000은 A가 되고 이게 어떻게 증명되는 거냐면 0 집어넣고 0 집어넣고 0 집어넣어서 다 더하면 다 0이죠. 그러니까 0으로 만드는 거예요. 0으로 만드는. 그래서 이렇게 얘는 대문자 M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는 고백이호 대문자 2, 3, 4, 6 아니면 M2, M3, M4, M6 이렇게 고백이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는 아까 거꾸로니까 뭘 찾냐면 0을 찾는 거, 출력이 0인 놈을 찾는 거예요. 출력이 0인 놈을 이렇게. 출력이 0인 놈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출력이 0인 놈. 아까 반대 개념이라고 했으니까 그 출력이 0인 놈을 찾아야 돼요. 아까 걔는 출력이 1인 놈, 얘는 출력이 0인 놈, 대문자, 기호 틀리죠? 요거.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얘는요. 카논비에서 1을 찍는 게 아니라 얘는 0을 찍어야 돼요. 0.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카르노 맵 보시면요. 카르노 맵 보시면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카노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변수가 2개일 수 있고 3개, 4개, 5개까지 돼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이제 4개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데 여기에다가 1이 되는 거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사실 이렇게 묶어주는 거잖아요. 묶어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거 보세요. A, B가 이렇게 있어요.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는 거하고 A를 여기다 넣을 수도 있고 A를 B를 여기다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자주 실수하는 게 뭐냐면 A를 여기다 놓는 게 맞아요. 근데 빨리 하다 보면 A를 여기다 놓고 하거든요. 그럼 순서가 바뀌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순서가 이렇게 되는데 원래는 A에 따라서 A, B에 따라서 A, B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A가 여기 오면 순서가 이렇게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순서를 하나로 고정시켜도 돼요. 당황하지 마시고 딱 문제가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순서를 그냥 고정시키면 이런 식으로 이게 A를 여기다 A나 B를 여기다 놓는 게 맞아요. A, B를 여기다 놓고 그다음에 CD를 여기다 놓고 이렇게 그래야지 이렇게 순서가 다 이렇게 매칭되니까. 됐죠?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요거 팁이고. 변수가 3개일 때 하고 변수가 3개일 때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A를 여기다 놓으시는 게 맞아요. 항상 기준 하나만 잡으세요. 하나만. 순서가 바뀌니까. 자, 그리고 순서가 0부터 시작하는 거죠. 0, 1, 2, 3. 왜냐면 1이 여기 있으니까. 0, 1, 2, 3. 됐나요? 4, 5, 6, 7.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게 만약에 AB가 여기에 가버려 있으면 이렇게 돼, 이렇게. 더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만 잡으시면 되죠. 하나만 잡고 푸시면 된다. 그러니까 요거는 가능하지만 기억에 두지 마라. 왜냐면 헷갈리니까. 기억에 두지 마라. 헷갈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얘를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으면 되죠. 되죠? 4개인 거, 4개.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아예 보지도 마시고요. ABCD잖아요. ABCD잖아.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요거. 그리고 A, B가 여기 있다. 자, 카노맵이 막상 풀었는데 잘 안 나오면요. 저 순서를 바꿨을 가능성, 일을 잘못 체크했을 가능성,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잘못 묶었을 가능성, 그런 것들. 됐죠? 순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0부터 시작하는 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일일이 뒤바뀌어 있는 거, 일일이 마지막에 가야 된다는 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 근데 요거 묶으려면 요렇게 묶고, 요렇게 묶고, 요렇게 묶으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요.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 다음에 묶으라고 하면 좀 난감할 거 아니에요. 그냥 빨리 카노맵 그린 다음에 2대 개수를 딱 빨리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0, 1, 7, 13, 15니까 계산하는 거예요.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2대 개수 이렇게 넣어야 돼요. 카노맵으로 묶어서 딱 나오면 딱 나오는 거죠. 요거는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이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까. 근데 옛날에 했었으면 좀 시간이 예를 들어서 다시 기억을 소환해야 되니까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요거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는 요거를 이렇게 만드는 건 되게 쉽죠. 왜냐하면 요 111은 요거하고 요거니까 ABCD 요거 민텀 아까 기억나시죠? 민텀 출력을 2로 만드는 민텀 아까 맥스텀이 아니라 민텀. 그래서 다 ABCD를 AB, CD 11인 거 해가지고 이렇게 딱 1인 거죠. 1인, 거꾸로 1인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묶는 걸 보면 이제 묶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데 묶는 거는 1개, 2개, 4개, 8개, 16개씩 묶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복해서 묶을 수 있고요. 묶은 다음에 이제 간략화 시키는 거죠. 간략화 시키는 건데 어떻게 묶냐면 이렇게 묶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어차피 그러니까 원형의 구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얘하고 얘를 묶을 수도 있고 얘하고 얘를 묶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얘하고 얘를 묶을 수도 있고 얘하고 얘를 묶으면요. 지금 보시면은 얘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간략화 시키는 방법은 간단해요. 변하는 놈들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뭐가 변하냐면 C, D가 0하고 1로 변하잖아요. 그러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없어져요. 그러면 C'만 남죠. 그리고 얘는 A, B는 안 바뀌니까 A, B, C' 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여기 보면요. 요 네모 보시면 지금 보시면 얘하고 얘는 바뀌잖아요. 얘 B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B가 없어져요. 이렇게. 그리고 D도 없어지죠. 이렇게. 그래서 A', 그 다음에 C'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증명해 버리면 이렇게 증명할 수 있어요. 이렇게 증명하면 A, B, C, D 요거를 쫙 풀었으면 A', B'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A', B, C', D가 나오는데 요 두 개를 묶고 요 두 개를 묶어버리면 A, B, C'이 되고 A', B, C'이 돼요. 왜냐면 이렇게 묶으면 되니까. 묶으면 D', D가 나오고 그다음에 D', D가 빠져나오니까
걔는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A', B', C' 나오고 A', B, C' 나오니까 얘를 A', C'을 묶어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는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수식적으로 푼 거고, 정말 간단하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바뀌는 건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바뀌는 건 없어진다 라는 게 이제 원칙인 거죠. 자, 8개 묶는 거 보세요. 8개 묶는 거 보시면 얘는 이렇게 보면요. 요렇게 보면은 다 바뀌니까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바뀌니까. 그래서 없어요. 여기 CD는 없어요. 그리고 얘는 B가 바뀌니까 없어지고 A만 남으니까 A만 남아요. 나머지와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해서 묶을 수 있다 라는 걸 보시면 되는 거죠. 됐죠? 카노맵은 보기는 쉬워도 여러 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실수를 안 해요.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don't care, 이게 무관 조건이라고 돼 있는데 뭐 한글 해석은 좀 이상하긴 한데 이제 영어로 보세요. 그냥 don't care,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출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원할 때 사용하면 되고 원하지 않으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don't care 조건이 이렇게 X로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그냥 여기 있으면 좋잖아요. 그럼 묶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내가 사용해도 되고 사용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굳이 이렇게 묶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사용 안 해도 되니까. 괜히 쓸데없이 함을 늘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필요 없는 거예요. 요게 don't care, 출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X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제 컴퓨터의 세대별 분류 한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요거 아까 나왔던 그림이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세대들이 있는데 그 세대에서 어떤 것들이 포인트인지, 그러니까 같은 거를 책마다 다르게 표현하니까 다르게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대동소이해요. 별로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거고요. 지금 보면 여기에서 각각의 세대에서 진공관, 트랜지스터, 직접 회로 같은 것들이 사용됐다는 게 기본적인 포인트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여기서 시험 문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트란이나 코볼이 여기에서 사용됐다는 거. 그 다음에 요거 시험 문제 나왔어요. IBM PC하고 애플이 여기에서 개발됐다는 거.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시험 문제 지문에 애플 컴퓨터는 1970년대, 애플은 1970년대, 그리고 IBM PC는 1980년대. 이런 것들 뜬금없이 시험 문제 나와요. 물어보는 질문. 그러니까 77년도, 81년도에 뭐 개발됐는데 그렇게 뭐 세세하게 물어보지는 않고요. 이런 거죠. 70년도에 개발됐는지 맞다 틀리다. 그 다음에 이제 지문으로 나오니까 IBM PC는 1980년대에 개발됐다. 뭐 맞다 틀리다. 뭐 그런 것들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것들 중요해요. 다른 것들 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컴퓨터 회로, 진공관 트랜지스터 집적 회로, 그 다음에 쭉 보면은 사용 언어, 그 다음에 종류 같은 것들, 특징적인 것들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네, 구분하시면 된다라는 거고. (1세대) 다시 정리하면 진공관 있죠. 그리고 애니악, 전자식, 최초의 전자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ABC 컴퓨터라고 보는 친구들도 있다라고 아까 제가 정리했죠. 그죠? 기억나시죠?
이 그림은 이제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애드박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이거 프로그램 내장 방식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 기억나시죠? 요게 갖는 의미예요. 애드박이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최초로 도입한 컴퓨터이고 폰 노이만이 만들었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정도? IBM 650이라는 단어, 1세대 범용 컴퓨터, IBM 650 정도? 됐죠? 그 다음에 2세대는 트랜지스터. 다른 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트랜지스터가 뭐냐면 반도체를 세 겹으로 겹쳐가지고 전류나 정압을 인가하면 증폭기나 스위치로 사용할 수 있는 소자인데요. 그렇게 자세하게는 안 물어보고요. 전자회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트랜지스터라는 개념만 보시면 될 거고요. 아까 진공관에 비해서 되게 작아졌죠. 아까 전 단계 그림 진공관에 비해 작아졌죠. 그러니까 소형화가 포인트예요. 소형화. 그러니까 IC로 가면 소형화가 되고, 그러니까 3세 때 이제 IC가 나오는데, IC가 나오면 직접 회로가 소형화가 되고, 소형화가 되면은 저전력이 되고, 소형화 저전력이 되면 갖다 팔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개인이 PC를 소지하게 되는 어떤 그 동기부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됩니다. 자, 3세대 보시면요. 여기 보면 IC가 제일 처음에 나온 게 3세대. 그래서 IC를 이용해 가지고 인텔이 최초의 인텔 404 마이크로 프로세서, 그러니까 CPU죠, CPU를 개발하죠, 이렇게. 저전력. 그러니까 이런 세대별 분류 문제는요, 그냥 역사상에서 정말 중요했던 순간들에 대한 것들만 정리해서 그냥 한 번에 딱 보시면 돼요. 이것도 미리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시험 가기 전에 한 달 전에 딱 정리했던 거 그냥 딱 한 번 훑어보고 가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이게 외우는 문제라, 이건 논리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역사상에서 중간에 IBM 360이랑 PDP-11이 있었다. 그 정도. IBM 360은 지금 보시면요, 여기 보면 C분할이라고 되어 있는데, C분할은 우리 아시죠? 기존까지는 우리가 이제 중앙에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대화형으로 이렇게 여러 개가 붙어가지고 사용했던 거에 반해서 C분할은 하나의 CPU가 작업자들한테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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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 하다가 이렇게. 근데 이걸 빠르게 돌리면요, 자기가 다 사용하고 있는 거라고 애들을 착각시키는 그게 C분할인 거죠. 그리고 PDP-11에 갖는 의미는 뭐냐면, 기존에는 대형 컴퓨터를 사용했는데 그거보다 작으면서도 성능은 별로 떨어지지 않는다 라는 걸 개발했다 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게 이제 PDP-11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4세대 보시면요, 여기 보면 LSI 있고, 그 다음에 VLSI 뭐 이런 얘기들 더 집적화되어 있는 거죠. 뜬금없지만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어요. LSI, VLSI, 나중에 이제 ULSI 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런 걸 묻는 집적도에 대한 문제. 아시겠지만 그런 시사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흘려가지만 나중에도 그거 딱 정리할 거예요. LSI, VLSI, ULSI 뭐 그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요건데요. 요거 PC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돼요. PC는 개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잖아요. 개인이 사용하는 컴퓨터 관점에서 바라보시면요. 개인이 사용하는 컴퓨터 관점에서 바라볼게요.
개인이 사용하는 컴퓨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요, 어떤 느낌이 있냐면 이런 느낌이 있어요. 자, 이렇게 있고 단계가 이렇게 있어요. 단계. 여기가 애플이고 여기가 IBM PC. 특이하게도 PC라는 단어는 IBM이 제일 먼저 만들어낸 건데요. 퍼스널 컴퓨터. 근데 그러니까 의미적으로는요, 여기서 시작했어요. 얘가 누구냐면 알테어 8800. 알테어 8800이 이렇게 PC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PC 관점에서 바라보면 알테어 8800이 시작. 애플이 널리 퍼뜨렸고 정점을 찍은 건 IBM PC. 이게 개인용 PC에 대한 얘기. 그래서 연도도 중요한데요. 얘는 1977년, 얘는 1981년. 그러니까 문제가 치사해지니까 우리도 치사하게 공부해야죠. 이게 치사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인 거고. 알테오 8800은 지금 안 나온 거 보니까 연도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중요한 건 시험 문제 나왔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70년대에 애플 컴퓨터가 개발됐고 1980년대에 IBM PC가 개발됐다. 뭐 이런 식으로 지문에 나왔어요. 지문에 나왔고. 자, 그리고 IBM PC 보이시죠? 이렇게 IBM PC가 많이 판매된 이유는 뭐냐면 자기 걸 다 오픈했어요. 자기의 어떤 그 사양이나 그런 것을 다 오픈해가지고 누구라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호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 애플은 오픈 안 했잖아요. 지금도 오픈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런 얘기들이고, 뭐 데스크탑 컴퓨팅, 모바일 컴퓨팅은 별로 중요한 단어는 아니고요. 지금 할 것들은 아니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데스크탑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PC에서 수행하는 모든 일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모바일 컴퓨팅은 스마트폰에서 수행하는 모든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5세대 아직 나오지 않는 건데요. 5세대는 아직 나오지 않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되죠. 얘는 일단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궁금하시면 혹시 영화 허 보신 적 있나요? 한번 보세요. 시간 날 때 머리 식힐 겸 그러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어떤 건지를 이거는 인공지능 운영체제거든요. 인공지능 운영체제인데 외로운 한 남자가 인공지능 운영체제라는 상황에 빠져요. 뭐 그런 얘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운영체제는 어디든 깔리잖아요. 그래서 이 운영체제가 관리하고 있는 남자가 수백 수천 명이었다는 뭐 그런 슬픈 드라마예요. 영화예요, 영화.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뭐 대신 메일도 보내주고 대신 막 전화도 걸어주고 막 그런 애예요. 근데 여기 보면 5세대 컴퓨터의 특징은 논리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추론 얘기 나오잖아요. 아까 병렬 처리는 아까 말씀드렸죠. 병렬 처리는 아까 기억나시죠? 여러 개의 PC, CPU가 동시에 해가지고 하나 결과를 내는 거. 추론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4세대까지는요, A는 B다, B는 C다. 그러면 우리 지금 4세대는 A는 C다를 다 알려줘야 돼요. 근데 5세대에는요, 이걸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고요? 얘가 추론 기능이 있으니까. A는 B다, B는 C다 그러면 A는 C를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인공지능 컴퓨터 추론 기능인 거죠. 그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험 보니까 어차피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뜬금없고 지엽적인 문제가 매번 나오는데요. 이번에 킬러 문제는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 비전공자들은 대학원에서 배우는 문제, 아니면 전공자들은 대학교 3, 4학년들이 배우는 인공지능 학과에서 배우는 전공 서적에 나오는 문제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 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기출문제 풀어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트렌드를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배우는 모든 걸로 다 커버는 안 돼요.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에요. 저뿐만이 아니라 다 마찬가지. 자기도 그만큼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떻게 노력하냐면 계속 신문지상에 나오는 기본적인 어떤 핫 트렌드나 그런 것들 다 파악하시고,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문 같은 거 그런 것도 많이 나오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